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방송을 해야 하니까 저는 비트코인 시세는 확인하는데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관한 원화 시세는 저는 확인을 안 해요. 이럴 때는 볼 필요도 없고, 괜히 멘탈만 괜히 안 좋아지니까 확인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구독자님 중에 좀 수익을 많이 거두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의 금액까지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어떤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에 투자하시면 좋을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간밤에 외신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 영상도 스토리라인을 만들었는데, 일단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걸 연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뻔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결정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어쨌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ETF 현물에 관해서 승인되는 시점을 넓게 잡아서 6월달까지 바라본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넓혀놔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문구에 보면 2월 초예요. 이게 2월 초. 첫 번째는 2월 초. 그래서 이때 결정이 어떻게 될지, 이때 결정되면 좋죠. 6월 달까지 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기다림의 시간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폴리곤에 관해도 요즘에 호재거리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소셜 미디어 레딧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이거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어떤 형식의 것인데, 여기에 웹 3.0에 관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소셜미디어 이니셔티브를 출시했다. 그래서 폴리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폴리곤 호재 뉴스가 나왔고, 솔라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사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어차피 이건 뻔한 얘기니까,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베리실버트한테도 이미 검증받아서 요즘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솔라나에 관해서 립을 되게 많이 해요. 참고로 이제 이 1세대 투자자, 그러니까 1.5세대 정도 투자자, 이 한국 크립토 시장에 있는,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 500억 이상 정도 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해서 이더리움 외에 번외로 조금 많이 성장성에 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좀 솔라나 코인에 관해서 조금 많이 보시고 많이 사서 보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저스틴 선은 트론에서 은퇴하지만 크립토는 아닙니다, 요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트론이나 BTT가 많이 폭락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무슨 어떤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영향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저스틴 선이란 인물이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이제 항상 했거든요, 제 느낌으로. 느낌상. 그래서 어쨌건 트론하고 BTT에 물려 계신 분은 이 코인을 그냥 쭉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손절해서 다른 코인으로 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뉴스가 사실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부정적인 뉴스지만 우지아니하고 하는 행태하고 똑같죠. 어쨌건 누가 밀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스틴son 같은 경우도. 좀 입을 좀 많이 털긴 하지만 과도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희망적인 뉴스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 9월 달에 아마 전 세계 미디어에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 펀드를 런칭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여기 SBI 홀딩스에서, 여기 보면 파이낸스 자이언츠, SBI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11월 말에 런칭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코인들이 어떤 거였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었어요. 요거를 한데 뭉쳐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베스트 펀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게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의심을 하실 거예요. 여기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들어가는데 왜 하필 지금 법정 소송에 당해 있는 XRP가 여기 과연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아직 트래블룰이 정책상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도권 수용이 확실하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품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SBI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결정을 했을까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왜 여기 XRP가 왜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고 하는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라이트코인은 과연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9월 달에 나왔던 발표 내용인데 2개의 코인이 아마 여기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 코인을 해가지고 뭐 그 상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코인니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죠. SBI 홀딩스에서는 약간 기간이 미뤄지긴 했지만 일단 약속은 지켰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니온게이자의 신문을 찾아보고 디테일한 내용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구글링해서 이제 아침에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 이제 오후에 또 한번 이제 둘러볼 건데 어쨌건 뭐 BTC 등 암호화폐 투자 펀드 출시했어요. 비트코인, XRP 등 7종 암호화폐 투자하는 펀드를 17일 출시했다. 예, 어쨌건 출시가 되긴 됐어요. 자,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시고 제가 놀란 거는 이 댓글이 읽어보면 되게 와,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저녁 7시까지 주 5일 배달일 하며 그저 밥 굶지 않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던 제가 2년 전부터 찰리님 방송을 보며 투자를 해왔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루나 300원일 때 실패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모아둔 돈 1억을 루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만 원이 되었을 때 뺐습니다.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냥 똑같이 1년간 배달하며 지내다가 열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고 금액을 보고 두렵기까지 했네요. 찰리님 덕분에 지금은 배달도 그만두고 청담동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찰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는 사이였다면 뭐 해서 뭐 좋은 말씀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큰 수익이 나셨다면 그거는 제 운이 아니에요. 제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 전에 300원인데 1억을 루나에 넣으셨다. 이건 진짜 일반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시총 큰 데는 큰 돈을 넣는데 시총 작은 코인들은 제가 큰 돈을 안 넣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00원인데 8만 원에 파셨으면 이게 8만 2천 원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냥 8만 원에 파셨으면 이게 266억이고 예를 들어서 8만 2천 원에 파셨으면 273억이에요. 1억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현실적인 거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1,000원 이내 매도를 해요. 300원에 투자를 했더라도 아마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팔지도 않으면서 시세 확인 하루에 100건을 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은 일을 하시니까 그것도 집중해서 하시니까 뭐 일을 전념해서 하다 보면 시세장 볼 뭐 여력도 없으시겠죠. 그리고 믿으니까 그냥 두셨겠죠. 그냥 두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1,000원에 대부분 파냐 팔 수밖에 없냐. 그러면 300원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600원에 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팔 생각부터 한다고요. 보통. 근데 이게 1,000원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1,000원에 갔다가 이게 600원이나 450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사람이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여기서 조금 오르면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쨌건 다시 1,000 몇백 원 가면 대부분은 다 아마 뭐 1억 몇천을 남기고 아마 대부분 아마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2, 3억 남기고. 근데 이분은 뭐 그냥 두셨다니까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고 축하를 일단 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가 루나에 관해서 이제 뭐 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소뱅하고 깊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미러 프로토클이라는 코인 있죠. 미러 프로토클. 이게 뭐 국내 거래소엔 빗썸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빗썸 사용을 안 하니까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뭐 빗썸에 뭐 무슨 뭐 다른 코인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뭐 미르 프로토콜? 그건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미러 프로토콜이에요. 미러 프로토콜. 예, 그래서 요거를 눈여겨 보신 분들은 저점이 오면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사서 모아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뱅하고 깊숙하게 직관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게 루나 코인이었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이분같이 저분같이 저는 8만 원대 팔질 못했어요. 저는 만 원이 안 되는 시점에 파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기상이변하고 지진하고 과연 코인 투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한 번 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얼마 전에 발생했는데 미국 중부에 그러니까 중앙부에 한 번 더 토네이도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21개의 토네이도가 뭐 기록적으로 뭐 이게 뭐 미국 중심을 뭐 강타했다 거센 바람이 그래서 5명의 사망자가 뭐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네이도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진대가 여기 보이시죠? 지진대가 여기 동해안과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뭐 북미판 뭐 태평양판 해가지고 뭐 일본은 뭐 대륙 자체를 그냥 거세게 그냥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뭐 부산에 쓰나미가 날 거예요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 살진 않아요. 제가 여기에 살진 않아요. 뭐 울산, 부산, 경주, 포항 요쪽에 살진 않아요. 살진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미국 서부 쪽에 사는 사람이 동부로 이주해야 하는 것도 조심해서 나쁠 건 절대 없거든요. 뭐 샌 안드레아스 판인가? 뭐 브레고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잘 보세요.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인명 피해도 있을 거고 지진도 지금 많이 극심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될 텐데 이 와중에 인구는 또 정점이에요. 이미 지난해 인구 정점 정부 예상보다 8년 앞당겨져. 원래 공식적으로 리서치돼서 나온 정보로는 2027년이 한국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8년이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구 정점을 찍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총인구 올해 첫 감소, 저출산, 코로나의 인구 절벽 현실로. 이게 12월 9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하고 관련해서 93밀리언을 소뱅에서 샌드박스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왜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세계의 땅에 왜 투자를 할까요? 왜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에 손정희는 투자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워렌 버핏인 베리 실버트는 왜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립을 할까요? 마나코인에 관해서. 이 땅에 관해서 가치 부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세상, 뭐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는 현재 와중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덕마님인가 하는 분의 어떤 그 댓글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미국에서 뭐 리플을 이용해서 XRP를 이용해서 결국 뭐 부채를 갚을 거다. 이게 CBDC로 사용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어저께 뭐 댓글 적어주신 거에 반박하는 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뭐 존중하니까 그분의 확신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리플이 미국의 국한되게 CBDC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CBDC를
이게 도와주는 브릿징 역할, 여기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 레포트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코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특정 국가의 어떤 국한된 그런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어저께 뭐 댓글에, 그저께인가, 한 개의 개당 뭐 만 불이 간다. 그러면 그분은 만 불에 파시는 거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5천 원에 팔 거야, 뭐 아니면 뭐 만 원에 팔 거야, 3천 원에 팔 거야. 각자 개개인의 다 이제 마지막 판단이에요. 아까 그 어떤 분이 루나를 8만 원대에 매도를 한 거 같이 그거는 각자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댓글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도 있는데 각자의 믿음이죠. 예, 그런 거는 그건 뭐 뭐라고 할 게 분쟁의 소지거리도 안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CBDC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적 요소이다. 예,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어떤 분 루나코인 해가지고 대박나신 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아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난 몇 년간 뭐 루나같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꽃을 못 핀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긴 할 거예요. 예,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세요. 뭐 WRX라든가 네오라든가 온톨로지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뭐 비케라든가 베이직 어텐션, 뭐 체인링크, 디센트럴,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뭐 그리고 솔라나는 이미 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저가부터. 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 G캐시, 뭐 XRP 전부 다. 예.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도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2022년이 되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앞질러요. 이거는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예,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 인구는 웬만한 대부분의 나라는 다 꺾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 국내도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서부터 인구 감소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 와중에 인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중국도 어느 시점부터 인구가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또 제가 번외적인 얘기를, 제가 미디어를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뭐 무역 분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소를 해서 뭐 중국 기업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몰아낸다, 중국 기업을 뭐 미국 내에서 몰아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연극인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타격 입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내수 시장으로 돌아간 지가 2014년서부터 2014년인가 2014년서부터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무역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자, 미국과 중국과 인도는 자, GDP 규모 대비 무역 의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인도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국, 중국, 인도가, 그러니까 무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인구 감소로 쪼그라들면 그 나라 경제는 극도로 처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을 저는 되게 많이 크게 좋게 봤던 거예요. 그 도표와 예상치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WRX에 관해서 이제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리블에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떨어지는 폭락장에서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주시는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되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